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6번째 시간, 7장 케라스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신경망에서 단층 신경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단층 신경망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이 단층 신경망을 할 때 우리 그 기존에 밑바닥부터 만드는 어 딥러닝 했었을 때 그것을 조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선 층을 정의를 하는 게 있었었죠. 클래스 레이어 중에서 어파인이라는 레이어도 정의하고 뭐 몇 가지 레이어를 정의했었어요. 소프트 맥스라고 마지막 레이어도 정의하고 그다음에 뭐 시그모이드, 렐루라고 저기 활성화 함수들도 정의했었었죠. 요렇게 층을 만든 다음에 이건 클래스로 만들었죠. 요걸 만든 다음에 신경망을 만들었었어요. 신경망을 투 레이어 넷이나 처음에는 뭐 투 레이어 넷도 썼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불러다만 썼지만 멀티 레이어 넷 뭐 요렇게 신경망을 만들었었어요. 요 신경망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중간에 살짝 마지막 6 장에서 보면 트레이너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거든요. 이 트레이너는 미니 배치를 랑을 다 안에 품고 있었었는데요. 이 트레이너가 옵션으로다가 옵티마이저를 뭘 할 건지 뭐 초기화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요런 부분을 지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었었고 옵티마이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손실함수에 규제를 준다면 손실함수의 디테일한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요런 걸 지정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었었죠. 트레이너가 훈련 방법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실행을 했었어요. 훈련 실행을 했었었는데 요 단계가 인제 모델에서 하나씩 지정을 해 주는 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요 층을 지정을 해 주는 거가 인제 덴스라든지 요렇게 어파인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거를 덴스라고 레이어를 쌓게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활성화 함수 같은 거는 붙어서 짤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 함수는 짝꿍이 붙어서 짤 수 있는 요런 레이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망을 시퀀셜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신경망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객체가 여러 가지 거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한 모델은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모델의 트레이너 역할을 했었던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fish라는 거를 통해서 훈련을 실행을 합니다. 요 뒤에 인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트까지 이렇게 흘러갈 건데요. 요렇게 머리에 넣어 놓고 단계별로다가 지금 이제 인공신경망 단층짜리 케라스에서 구성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제 신경망에서 층을 쌓기에 앞서서 신경망의 경우는 데이터를 3벌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시험 데이터는 10,000개를 우리가 떼 놨는데 10,000개를 떼 놨는데 지금 여기 60,000개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48,000개 하고 20%를 떼서 12,000개를 발리데이션으로 나누려고 해요. 요렇게 나누려면 우리 그 사이클런에서 나왔었던 데이터 떼는 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요 SK런에서 요거를 가져와서 20%를 떼면 되죠. 떼 놓고 이름을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서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있는 거를 트레인 스케일드하고 발 스케일드로 요렇게 요 한 친구가 요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고 요 한 친구가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끔 나누어 놓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 어 건수 확인하는 것까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왜 하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과적합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가 있고 또 인공신경망 자체는 모델 훈련이 다른 머신러닝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나 그리드 서치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을 한 번 훈련시켜 놓고 그 훈련한 거에 대해서 검증 데이터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차 검증이나 그리드 서치는 같은 데이터의 일부분을 샘플링해서 머신러닝 자체를 여러 개를 해서 평균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자, 한번 그러면 따라가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는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이 부분은 임포트 텐서플로우 as TF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F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TF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서 통상 저렇게 한다라는 부분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케라스는 from 텐서플로우 임포트 케라스. 케라스가 긴 건 아니어가지고 특별한 축약형 없이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봤었던 것처럼 데이터 분리인데요. 이건 데이터가 분리돼서 이미 쓰여 있네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게끔 변수명을 한 번씩 7.1.4.2에서 쳐볼 건데요. 자, 48,000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트레인 스케일드의 트레인 스케일드 이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트레인 타겟. 쉐이프를 보면, 데이터 쉐이프를 보면, 아, 이게 뭐겠구나 하고 밑에 보면 이게 예상이 돼야 되는 거죠. 밑에서는 12,000개가 있는 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벨로 우리가 이름을 정했으니까 벨 스케일드. 784가 붙어 있으니까 아직 이미지인 거고, 오른쪽은 벨 타겟. 밸리데이션 타겟.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출력을 시켜봅니다.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검증 데이터 분리를 했고, 앞서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층을 쌓아갈 거예요. 우선 층부터 지정을 해볼 건데요. 하나의 층을 만드는 부분에서 케라스의 레이어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레이어즈라는 클래스에 여러 가지 이제 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파인이라고 배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덴스라는 그 층을 쌓게 됩니다. 층의 이름이에요. 10개 노드를 쌓을 거고요. 우선은 우리 지금 단층짜리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분류할 때는 소프트맥스 썼었으니까 같은 소프트맥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풋쉐이프는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렇게 변환하라는 뜻에서 784로 바꾼다라고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 28 곱하기 28로 돼 있어도 얘가 784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층을 만들고 우리가 이게 클래스에 해당하는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층을 구성하는 거는 시퀀셜 안에 이 층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층짜리니까 모델. 만약에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여러 개 층을 넣으면 그 모델이 예, 어, 히든까지 갖는 은닉성을 갖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밀집층인 거가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가득가득 있잖아요. 1대 입력층 곱하기 출력층만큼의 개수가 있으니까 가득 있다는 의미에서 덴스 레이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 케라스의 레이어 덴스라는 층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점에서 매개 변수를 보면 유닛스라는 게 들어가요. 유닛의 개수, 뉴런의 개수를 뜻하고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를 사용할 거냐, 근데 기본이 true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필요하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렇게 도움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레귤라이저나 이니셜라이저들 지정을 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정을 해주면 되고, 맨 마지막 키워드 어규먼트 중에서 인풋 쉐이프를 내가 어떤 데이터 모양으로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풋을 간주해줘 라는 의미에서 인풋 쉐이프를 우리가 방금 넣었었어요. 다시 앞 페이지를 보면 자, 이게 10개가 유닛의 개수가 되는 거고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키워드 어규먼트에 있었던 거 인풋 쉐이프 784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시퀀셜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시퀀셜은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층을 쌓아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레이어를 넣어주면 돼요. 복수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넣어줄 수도 있고 레이어를 하나씩 이렇게 하면 뒤에 이어가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줄 경우 그 층에 대한 이름까지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 시퀀셜 클래스, 얘도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가 갖는 것 중에 add라고 하면 층을 쌓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팝하면은 지금 무슨 층이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의 역할까지 있네요. 자, 여기까지를 일단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손으로 해 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7.1.4.4와 7.1.4.5를 위에 바로 보면서 치기 좋게 이미지가 있죠. 요거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댄스라는 층을 만들 건데 얘는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야. 이건 층을 만들 건데 뉴런이 10개가 될 거고 액티베이션은 분류를 할 건데 소프트맥스로 할 거야. 분류니까. 그 다음에 인풋 쉐이프는 지금 내가 28 곱하기 28 모양으로 줄 텐데 그렇게 쓰지 말고 784로 한 줄로 펴서 써줘 라고 이렇게 인풋 쉐이프를 넣어줘요. 이렇게 실행하면 지금 층 하나를 정의를 한 거고 인스턴스를 만든 거고 요거를 망에다가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망을 이제 모델이라고 할 건데요. 케라스의 시퀀셜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위에서 방금 만든 층을 하나 쌓아줍니다. 이러면 1층짜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너에다가 손실함수는 뭘로 할 거야? 뭘로 평가할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기능이 모델에 대해서 컴파일이라고 하거든요. 학습 환경을 설정을 해줄 건데 손실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알겠는데 스파스가 뭘까요? 요거 바로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로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도로 하겠다는 의미 같네요. 어큐러시 해가지고 자 트레인 타겟을 보면 우리가 735869933 해가지고 레이블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가면 되겠죠. 손실함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얘랑 이제 비교해가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들 텐데 스파스가 뭐냐였었잖아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진 분류일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다중 분류일 때 항목 여러 개 때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요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카테고리컬이냐, 바이너리냐에 따라서 이진 분류냐, 다중 분류냐 요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파스는 어, 타겟 값의 형태가 정수 형태일 때 이게 정수 형태는 뭐냐면 레이블이 1, 2, 3, 4, 5로 될 때고 이거에 대칭되는 개념이 원하드 인코딩이에요. 원하드 인코딩일 때는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터로피라고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파스라고 레이블형으로 들어올 때는 스파스라는 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레이블형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요. 자, 원하드 인코딩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요게 1일 때고, 나머지는, 요거는 그러니까 0인 경우인 거고, 요거는 이제 1번 타겟의 경우인 거네요. 하나만 1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이 이게 지금 출력층, 마지막 출력층이 나와서 확률이 나와 있으면, 소프트맥스까지 해서 확률이 나와 있으면, 확률이 각각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손실함수죠. 손실함수. 할 때 이거였었잖아요. 마이너스 t t의 k 로그 ak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k들 이게 이제 로그 ak들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타겟 값들이 있는데 타겟 값은 하나만 1일 테니까 결국 이 경우는 요거 하나만 출력되는 식으로 되고 요 경우에는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지정을 하고 스파스는 정수 형태로 1, 2, 3, 4, 5, 6, 7, 8, 9로 왔을 때 원하드 디코딩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컴파일이라는 명령어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방금 한 건데요. 컴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살펴보면 지금 손실함수를 정의해주는 부분이 있고 요거 말고도 옵티마이저를 기본으로 지금 우리가 RMS 프로브로 하고 있네요. SGD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SGD가 아니고 확률적 경사각법이 아니고 RMS 프로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 어큐러시를 지정을 한 거고 요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지금 가본 거고 자, 그다음으로 컴파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실행시키는 거가 fit이에요. 모델에 fit 해가지고 데이터 X가 인풋 데이터, Y가 출력 레이블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는 지정을 해줘도 되고 지정을 안 해주면 알아서 가져가고 fx 사이즈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보스는 이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출력해 줄 거냐인데요. 오토라고 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출력을 해줄 거고 어 나중에 콜백이라든지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렇게 된 상태에서 어 fit evaluate까지 해볼 건데요. 요 뒤에 이제 fit은 train scaled 방금 본 것처럼 X에 해당하는 거, Y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FOHS만 하게 되면 배치 사이즈를 계산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요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evaluate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벨 검증 데이터를 떼놨잖아요. 그 검증 데이터로다가 어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는지 또 평가를 하는 게 evaluate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예측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는 predi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건 x만 주면 되겠죠. x만 주면 돼요. 요 경우는 x, y 두 개를 줘야 되죠. evaluate일 때는. 자, 여기까지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모델 이벨리에이트는 밸리데이션 스케일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해야 되니까 타겟, 밸리데이션 타겟 요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해놓고 와서 또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을 컴파일을 해봅니다. 컴파일은 이제 학습 환경을 정해주는 트레이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컴파일을 할 건데요. 자, 손실 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지표는 정확도로 할 거야. 그래서 매트릭스는 어큐러시로 할 거야. 이렇게 정의해서 컴파일을 설정을 하는 거고, 타겟 레이블 확인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고, 이제 훈련을 실행시킬 거예요. 그럼 학습을 해보기 위해서 PC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진행하는 부분 모델.fit, 이때는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트레인의 스케일드 정규화한 거, 그 다음에 트레인의 타겟 레이블 주고, 그 다음에 에포치는 5번 반복한다. 그래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요 실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금방 하긴 할 텐데 시간이 걸릴 텐데, 저 5번의 에포치를 돌리는 거고, 이터레이션 하는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1500 이터레이션씩 하네요. 그러면 이때 배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에포크의 정의부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포크는 테스트 데이터를 아니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다 한번 훑어볼 정도의 반복 횟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치 수하고 배치 사이즈 곱하기 에포크 사이즈를 하면 에포크 이터를 곱하면 이게 데이터 수였었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우리가 데이터 수는 48,000인 거고, 우리가 지금 훈련 데이터 잘라놔서 48,000개죠. 배치 사이즈 모르고 이터레이션을 지금 1,500번을 하고 있네요. 1,500번. 그러면 얘를 구해보려면 계산기로 나눠보면 되겠죠. 48000 나누기 1,500 했더니 32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2, 배치 사이즈가 32개인데 요거는 기계 컴퓨터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자동화된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 이터레이션씩 5번을 한 거고, 자, 여기에서 보면 3초가 걸렸다고 돼 있고, 손실함수가 처음에 0.6에서 시작을 해서 0.47, 0.45, 0.44, 0.43으로 줄어들고 있고, 정확도가 0.79에서 0.84, 84, 8522, 8550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콜백 히스토리라는 거 객체까지 지금 리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손실함수와 이게 이제 오토로 출력을 하고 있는 상태, 버버스 출력 메시지를 자동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모델의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부분은 모델의 이벨리에이트를 하되, 이때
검증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겠죠. 밸리데이션 스케일드, 밸리데이션 타겟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진행되는 모습 쭉 보여주고 숫자가 나왔어요. 375개. 이거는 이제 12,000개를 32개로 나눴을 때 375개로 예상이 되고요. 손실 함수가 0.4738. 그 다음에 정확도가 0.8372로 훈련 데이터보다는 못하지만 괜찮게 된 건가 싶은 그런 정도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층 신경망까지는 한번 살펴봤어요. 손실 데이터하고 지금 정확도까지 해서 두 개 비교하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비교해 본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이클런에서의 모델과 케라스 모델, 사이클런에서 우리가 SGD 클래시파이어 해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로 했었던 거, 로지스틱 회귀로 했었을 때는 모델을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 모델이 이렇게 있었었고 우리도 모델을 케라스 시퀀셜이라고 해서 쌓았었어요. 근데 층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넣는 거였었죠. 이렇게 층을 넣어주는 거였었고 자, 모델을 생성할 때 사이클런에서는 손실함수를 넣어줬었는데 우리는 컴파일 단계에서 손실함수를 넣어줬었어요. 그다음에 반복 횟수를 훈련할 때 우리는 넣어줬었고요. 여기서는 케라스에서는 훈련할 때 넣어줬었었고 자, 훈련을 할 때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넣는 건 마찬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평가를 따로 하게 된다면 벨 스케일드, 벨 타겟 넣는 거는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되게 비슷하죠. 신경망을 돌리기 위해서 층을 쌓아야 되니까 요 처음 모델 구성하는 부분이 다르고 이제 층을 쌓게 되면 그게 기존의 다른 모델과의 다른 신경망의 고유 딥러닝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구성 요소들은 기존의 머신러닝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층을 늘려볼 거예요. 두 개의 층으로 늘려서 만드는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